안녕하세요. NP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보다 약 1조 5천억 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쇼크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실적 부진의 발목을 잡은 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에 투자를 해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낯설진 않을 겁니다. 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 메모리 가격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실적의 출렁임이 반도체 거래 가격 외에 이 재고자산의 평가에도 영향을 아주 크게 주기 때문인데요.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이 손실로 반영돼 실적이 감소하기도, 반대로 실적이 개선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경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와 케이스가 다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건데, 일각에선 이 삼성전자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는 이야기와 함께 회사 전략 차원에서 이 실책이 있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삼성전자의 1조 5천억 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뭐길래 그동안 이 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의 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인지 그 구조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 증권가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지, 이번 손실을 두고 왜 조급함, 실책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의 경우 작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0.09% 감소한 수치로 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영업이익은 작년 10조 4천억 원에 비해 5조 8천억 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에도 크게 못 미쳤는데요. 이 증권가는 이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 6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한 약 1조 5천억 원 수준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1조 5천억 원이 바로 이번 이슈체크 주제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고요. 우선 약 2, 3년 전 기사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제가 기사 제목 몇 개를 좀 뽑아왔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23년 2월의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22년 4분기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6, 7천억 원 발생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시기에 하이닉스 4분기 영업 손실이 한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 절반 가까이가 이 재고자산 관련해서 나온 거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시절이었는데, 이 영향에 손실이 더 불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또 반도체 업황이 다시 호황 시기에 진입했던 24년 시점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 규모가 영업이익 플러스 된 게 2조 원을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하이닉스도 과거에 인식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중 충당금 3천억 원이 환입이 됐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입이라는 건 좀 뒤에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뜻이겠죠. 이렇듯 반도체 업계의 실적은 이 재고자산 평가에 따라 실적이 크게 위아래로 출렁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고자산 평가가 뭐길래 이렇게 실적들이 오르내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다시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의 D램 제품 사진인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미지를 일단 좀 보여드리고요. 재고자산 평가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해볼 텐데, 이 삼성전자가 이 D램 제품을 1분기 중에 이 한 개를 만드는데 1만 원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기록을 해줘야 할 겁니다. 이렇게 1만 원의 제품을 만들었으니 이 재고자산의 가격은 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장부의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플러스 1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크게 꺾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시장이 펼쳐지면서 D램 가격이 30% 정도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2분기에 유통되는 D램 가격은 이렇게 7,000원이 되는데요. 1분기에 D램의 한 개의 재고 자산은 만 원이었지만 이렇게 시장 가격은 그보다 못 미치는 경우 이 가격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가치가 만 원에서 7천 원을 뺀 하락한 3천 원에 대한 이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시장 가격이 7천 원이라고 했으니 1만 원이었던 이 재고 자산에서 역시 이 만 원에 7천 원에 맞추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재고 자산 7천 원이 기록을 해주면서 이 장부가액에서 3천 원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에 난 부분을
부분을 또 손익계산서에도 손실 처리를 함께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곧장 매출 원가에 플러스 3,000원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이 손실이 난 부분을 매출 원가에 더해줬으니, 그러니까 이 매출 원가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3,000원이 됐으니 영업이익이 이만큼 3,000원만큼 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손실 처리를 한 거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땐 기존에 손실 처리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입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역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번엔 3분기에는 이제 또다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가격이 7,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2분기에 손실 처리를 다시 되돌리는 회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시장 가격이 12,000원이 됐으니 이 재고자산 역시 12,000원으로 맞춰줘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 반도체 가격 원래 이 만든 10,000원에 생산을 했으므로 이 환입을 해줄 수 있는 건 이 제조원가였던 이 1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3,000원에 대한 부분만 환입이 가능한 건데,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 재무상태표에서 이런 식으로 10,000원으로 다시 환입을 거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아까 이 2분기 부분에서 7,000원이었으니까 이 다시 10,000원으로 플러스 3,000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바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매출 원가에서 마이너스 3,000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줍니다. 이 매출 원가 부분에서 이 3,000원만큼 차감이 됐으니 영업이익은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만약에 3분기에 시장 가치가 가격이 12,000원이 아닌 8,0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그냥 7,000원에서 플러스 1,000원, 그러니까 8,000원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1,000원분만 플러스가 되고 매출 원가에서도 1,000원만 빼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 환입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회계 처리가 실질적인 회사의 현금 유출과 유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시장 가치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를 이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이 실제 회사의 현금 지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본 예시를 봤을 때 2,000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회계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2,000원의 현금 지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 시장 가격 변화가 오르내리는 경향이 작기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기존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서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구나, 불황 시기에 좀 진입을 했네, 이 정도로 좀 가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건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이후 몇 개의 좀 증권 리포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 재고 관련 손실은 통상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이 가격 변화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HBM 수정 모델에 따른 수정 전 모델에 대한 평가 손실, 두 번째, 중국 고객향 AI 칩에 대한 수출 제재에 따른 재고 관련 충당금,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포트에선 주요 고객사향, 즉 엔비디아, 이 콜테스트 통과를 전제로 기생산한 미리 만들어 놓은 HBM에 대한 재고평가 충당금 약 1조 원과 앞서 보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한 5천억 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레프트에서도 똑같이 이 중국에 대한 내용들 플러스 조금 다르게 상반기 HBM 출하량에 대한 저조로 인해서 재고평가 충당금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마다 앞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다르니까 이 공통된 부분부터 좀 보면은 이 바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꼽고 있죠. 미국은 현재 바이든 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AI 칩을 포함한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들어서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고요. 이 규제의 여파를 삼성전자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고객사로 부터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사 중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이 중국
고객사한테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중국 고객사한테 납품하기로 한 반도체를 다른 곳에 돌릴 수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고객사가 주문한 대로 반도체를 맞춤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다른 고객사의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중국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추정 중인 손실 규모는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다른 이유는 이 손실에 대해선 사실상 재고자산의 가치를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만원에 대한 반도체 칩이 7천원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이 만원이 0원이 빵원이 된다는 것을 보고 만원 전체를 모두 손실 처리를 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환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 사실상 가능성이 제로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다시 환입이 이뤄지기 위해선 유일한 시나리오가 미국의 중국의 수출 규제를 푸는 방법뿐일 겁니다. 그래야 다시 수출을 자기가 만든 거를 이제 중국 고객사한테 납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0원으로 전액 재고자산 평가 손실 처리를 했던 거를 다시 상당 부분 환입을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지만, 지금 AI칩에 대해서 미국의 중국 경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사실상 이 5천억 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 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이 5천억 원에 대한 규모는 대다수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규모인데,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이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조 5천억 원이라는데 나머지 1조 원은 어디서 발생했을까? 이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계자들은 이 분석이 약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을 납품하는 곳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두 곳뿐입니다. HBM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 퀄 테스트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 제품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선 이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매번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부진한 것도 이 이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퀄 테스트가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전문가들은 퀄 테스트 전에 이미 삼성전자가 제품을 만들어놨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퀄 테스트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퀄 테스트에 통과한 이후 납품을 위해서 이 라인을 깔고 웨이퍼 투입,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등 이 최종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 통상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퀄 테스트 승인부터 양산까지 시차가 한 5개월 정도 발생하는 건데, 이 시차를 좁히고자 퀄 테스트와 양산을 동시에 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HBM의 후발 주자이다 보니 이런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짰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결과는 미승인이 났고 양산한 제품은 이제 무쓸모가 되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승인이 난 이후 삼성전자는 다음 버전으로 수정 보완 제품을 준비 중이라 이 기존 제품들은 사실상 시장 가치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처리를 하게 됐던 거죠. 이 시장 가치가 0원이 된 셈이니 손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투트랙 전략을 두고 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의 조급함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퀄 테스트를 받으면서 아주 일부 양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규모 1조 원을 보면 양산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생산했다는 의미인데, 이 퀄 테스트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양상했다는 건 이 엔비디아의 납품의 조급함을 삼성전자가 느꼈다는 거다라는 이제 분석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 퀄 테스트 통과를 가정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 퀄 테스트 승인을 가정하고 이렇게 많이 양산한 건 경영 전략의 실패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퀄 테스트 통과를 기대를 했고 삼성전자가 급한들 이렇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1조 원어치를 미리 만들어놨다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건 마치 아직 대학교 합격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재수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수업 들을 생각에 아이패드도 사고
사고 노트북도 사고 전공 서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컬 테스트 이슈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그보다 1조 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상당수가 HBM의 이전 버전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표는 HBM의 세대별 규격을 나타낸 표인데요. 왼쪽부터 1세대로 시작해서 마지막 오른쪽이 5세대로 현재 엔비디아가 제일 끝단에 있는 이 5세대 제품 HBM3E입니다. 이미 5세대가 유통되는 이상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이 4세대 제품에 대해선 시장성이 없어서 팔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4세대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상당 부분 들어갔을 거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컬 테스트 일부 양산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일부와 시장 가치가 없어진 4세대까지 포함된 게 1조 원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살짝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 1조 원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다시 환입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경우 모두 시장성이 없어서 사실상 폐기 처분을 한 결과 발생한 재고자산 손실 처리라서 다시 환입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 환입이 되고 손실 처리하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이번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처리는 다른 경우보다 더 뼈아프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그 실적 부진 1조 5천억 원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삼성전자의 경우 이 환입에 대한 기대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1조 5천억 원어치에 대한 좀 영업이익 그 충당금 반영이 굉장히 좀 뼈 아프고요. 이 지금 계속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HBM에 대한 컬 테스트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엔비디아의 그 승인에 대한 시점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른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에 좀 진입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영업이익 자체는 3분기에 조금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